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쌤 김용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화를 가지고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미드와 영화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까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동영상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드, 영어학습법 으로 기업 가서 강연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그때 썼던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소개도 있는데 뭐 제가 여기서 자기소개를 깊이 있게 할 건 아니고요.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저는 영어권 국가를 가본 적도 없고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긴 했지만 영어권 국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원어민들이 실제로 영어를 어떻게 말하나, 원어민들의 영어는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미드와 영화를 깊이 파고들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처음에는 저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시작한 건데 나중에 되니까 이거를 남들이랑 나누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어교환 모임, 외국인 친구 파티 이런 걸 좀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커뮤니티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영어에 관심 있는 분도 상당히 많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룹으로 조직해서 미드 강의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뭐 학원 같은 곳에서 강의를 뭐 되게 많이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공부한 거를 다른 학생분들과 나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하게 된 거라서 강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저는 강의를 만들려고 이걸 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공부한 결과를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게 된 거니까 좀 더 그냥 일반인들, 학생분들의 실제로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에 좀 더 충족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왜 미드와 영화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가운데 있는 fu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영화를 가지고 또는 미드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밌고 아주 쉽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공부예요, 공부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딱딱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유로 재밌다, 재밌어서 미드나 영화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동사구, 이디엄, 슬랭, 뭐 영어 구어체, 원어민들의 실제로 쓰는 표현들을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미드랑 영어를 공부하면서 조금 더 제 영어를 원어민들의 영어에 가깝게 할 수 있었고요. 또 단순히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배경 지식, 문화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드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드로 또는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강의를 갔을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많이 봐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를 어떤 거를 봐야 돼요? 물론 교재로서 좋은 미드나 영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이 뭐냐면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미드와 영화로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만큼 많이 보시고 반복적으로 보시고 그걸 거의 외울 때까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보세요. 물론 강의들도 많고요. 정말 뛰어나신 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말 강의 잘해주신 분들도 많지만 그 강의를 더 많이 그 가르치는 내용을 더 많이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드 자체를 많이 봐야 돼요. 영화 자체를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서 거의 내가 외우다시피 해서 내 거로 만든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훨씬 더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볼 때 그럼 어떤 포인트로 미드나 영화를 봐야 되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첫 번째,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이게 재밌어요. 자막이 나왔을 때 한국어 자막이 나오잖아요. 동시 통역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막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살짝 텀이 있는데 그때 동시 통역을 해보고 실제로 원어민들이 얘기했을 때 나는 이렇게 동시 통역을 했는데 원어민들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의 동시에 저의 영어와 원어민의 영어를 제가 튜닝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최대한 가깝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동시 통역을 안 할 때조차도 저 자막을 보고 이제 원어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아, 저 단어, 저 표현, 저 문장 구조, 저거를 내가 실제로 내 영어를 말할 때 쓸 수 있나? 내 문장을 써낼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내가 못 쓰는 표현이나 단어나 문장 구조네? 그럼 내 걸로 만들어야지 라고 한 다음에 내 걸로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냥 절대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럼 자막을 뭘로 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막 없이 무자막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영어 자막도 있고, 한국어 자막도 있고, 그리고 통합 자막도 있죠. 한영 같이 있는 거요. 이게 사람들마다 사실 실력도 다르고 또 이렇게 재능이나 어떤 성향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가지의 답을 딱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가장 보편적인 답은 어떤 거냐면은 한국어 자막으로 한 번 정도 보시고 그 뒤로는 영어 자막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용이 많이 숙지가 된 상태면은 무자막도 보시고 영어 자막도 보시고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만 봐도, 한두 번만 봐도 되게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10번, 20번 봐도 별로 안 지겨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또 무자막으로 봤을 때 내가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별로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무자막이라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상관없이 그냥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많이 보는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중요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스스로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한국어 자막으로는 하지 마시고, 한국어 자막으로는 한 번 내지는 몇 번만 보시고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되셨으면은 그냥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이해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영어 자막으로 많이 틀어보고 보세요. 그리고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영어 자막으로 보시다가 그냥 처음부터 아예 한국어 자막 처음부터 보지도 말고요. 영어 자막으로 보시다가 무자막으로 보시다가 번갈아가면서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반복해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또 어떤 게 있냐, 미드를 하나를 가지고, 영화를 하나를 가지고 깊이 있게 계속 보는 게 좋냐,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미드와 영화를 보는 게 좋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꼭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최대한 다양한 미드 영화를 보시되 내가 좋아하는 미드나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고 깊이 있게 들어가세요. 왜냐면은 다양하게 봤을 때 장점은 뭐냐, 뭐 수사물, 범죄, 뭐 로맨스, 의학, 법률, 뭐 되게 장르가 다양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휘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많이 접하게 되면서 어휘도 그렇게 해야지 늘어나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또 배우들마다 되게 액센트가 다릅니다. 또는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교육 수준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배우들의 억양이나 그런 말투나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접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다양하게 보는 것만 좋냐? 당연히 그게 아니고, 깊이 있게 봤을 때는, 하나만 반복해서 봤을 때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제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못 따라하죠. 당연히 멜로디를 모르니까. 근데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멜로디가 있고 이제 내가 따라할 수 있고, 이제 그 음악이 없어도 혼자서도 부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 대사도, 미드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계속 봐서 멜로디처럼 익히셔서 내가 그거 없이도 바로 안 따라해도 그냥 거의 억양을 비슷하게 내가 흉내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들어가시고 반복해서 계속 많이 보세요. 그게 반복해서 보는 것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장점이 있으니까 평소에는 다양하게 보시되 좋아하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세요.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이것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분들 중에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데, 저한테 대본을 달라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걸 완전 다 파헤쳐 보겠어, 다 내 걸로 만들겠어, 이걸 정복해 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미드 영화가 재미있긴 하지만 실제로 영어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걸 가지고 혼자의 힘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이거는 일반인들은 하기 어려워요. 그냥 저처럼 미드 영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직업적으로 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하는 거지, 다른 직업이 있으시면서 특별하게 영어 실력이 되게 뛰어나지 않은데 시간도 많지 않은데 이걸 한다?
다 나가 떨어지고 제가 대본 드린 분들 중에 이거 하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이거 대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봐서 다 정복했어요 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면 넘어가세요. 중요한 거 또 나옵니다. 수학, 정석, 집합의 교훈을 기억하세요. 그냥 모르면 넘어가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집합을 완벽하게 하려고 내가 풀지도 못하는 계속 붙잡고 있다가 거기만 시커매지고 뒤에는 하얗고 아예 하지도 않고 그러지 마시고 모르면 체크해놓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보세요. 뒤에 진도를 나가야죠. 그렇게 모르는 걸 붙잡고 완벽하게 하려는 것도 가끔씩은 필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도를 못 나가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계속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인풋입니다. 어떤 뛰어난 강사가 정말 잘 가르치는 강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아, 원어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머릿속 지식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물론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말하거나 문장으로 써내거나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가서 되지 않습니다.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영작인데요. 전체 스토리를 좀 자신만의 언어로 요약을 해보세요. Summary Writing이라고 하는 요약 쓰기요. 이렇게 해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사실을 요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을 더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헤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쟤네 헤어지면 안 되는데 저 남자 저거 나쁜 놈이야 라던가 어떤 이런 의견이나 느낌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서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저 둘이 안 헤어졌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저 둘이 다시 합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던가 어떤 뭐 자기가 영화나 미드를 보면서 생각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하셔서 질문을 만드셔서 대답을 해보는 것 좋고요. 이 모든 것을 하실 때 녹음이나 녹화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걸로 마지막을 하겠는데요. 좀 전 거는 글쓰기니까 말하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미드나 영화에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 또는 이게 되게 내가 외우고 싶다, 이 말투를 배우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따서 뭐 30초, 1분, 뭐 2분 그 대사를 완전 암기를 해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아예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좀 그룹을 조직을 해서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지만요. 그룹을 조직을 해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외워서 연습을 해서 롤플레잉을 해보는 거예요. 꼭 못 외워도 돼요. 대본 보고 해도 됩니다. 근데 롤플레잉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원어민의 연기를 거의 성대모사 하듯이 연습을 하시고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을 따라하기, 뭐 섀도잉이든 에코잉이든 상관없이 따라하기를 많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일부분 떼내서 받아쓰기를 하는 것도 받아쓰기가 이 청취 실력 향상의 특효약이거든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암기, 연기, 따라하기 이런 것들을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음이나 녹화를 해보시면 효과가 극대화 되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녹음한 자신의 발음을 들었을 때 상당히 되게 내가 이렇게 발음한다고? 내가 이렇게 못한다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개선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드든 영화든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반복해서 많이 보세요. 그리고 자막을 한국어로는 한 번 정도만 보고 그 뒤로는 영어 자막으로 해놓고 계속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영어를 원어민들의 그것으로 원어민들이 실제로 하는 영어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영어 학습 관련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미드 영화 아주 원어민들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영어를 원어민의 영어처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